안녕하세요, 마이뷰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용 시술 받은 고객님 속눈썹 연장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술하다 보면 속눈썹 붙이기가 어려운 타입의 분들이 좀 계시죠?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솜털처럼 얇으신 분, 눈이 막 떨리는 분, 또 눈이 움푹 파여있는 분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미용 시술 받으신 후 연장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들이야 경험치가 쌓여서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이 잡혔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한데요. 미용 시술 받으신 분, 특히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술 부위 때문에 작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서 특히 더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모양 변형이나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웬만하면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꼭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다 하시면서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사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술해야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 필러 맞으신 분. 아마 가장 많은 시술 유형일 것 같은데요. 예약하실 때부터 내가 이마에 필러 맞았는데 시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미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완전 땡큐예요. 하지만 오셔서 말씀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갑자기 저 필러 맞았으니까 최대한 이마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멘붕이 막 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술을 할 때는 무조건 손이 이마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오케이 하신다면 자, 우리 목이랑 어깨 손목 한 번씩 풀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함께하는 마네킹 모델님, 나름 볼록한 이마를 이렇게 연출해봤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이마가 속눈썹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잘 안 보이죠. 사실 이게 이마가 원래 볼록한 외국인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분들한테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고객님한테 고개를 살짝 들라고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던 시선이 턱을 올리면서 좀 더 평평해 보이겠죠? 이게 저의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2번, 속눈썹 많이 들지 않기. 이마가 볼록하신 분들은 속눈썹을 많이 들어 올리면 오히려 뿌리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눈썹을 많이 들어 올릴수록 뿌리 부분이 볼록한 이마 때문에 시선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테이핑을 3장만 해주세요. 3번, 베개 바꿔주기. 원장님들은 어떤 베개를 쓰시나요? 저희는 이런 모양의 베개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사용법은 여기 밑에 부분이 목으로 가고 이렇게 높은 부분이 뒤통수 위쪽에 오도록 두고 쓰는 건데요. 저는 이 다른 높이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반대로 베개의 높은 부분을 목에다 둬서 이마 부분은 낮춰주고 턱 부분은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려드린 1번 방법이랑 똑같은 해결법인데요. 굳이 베개를 바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고객님한테 고개 들어달라고 말씀드려도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자는 고객님 깨우기 너무 그렇고 다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베개가 없으시다면 하나쯤 구비해 두시고 이마 필러 맞으신 분들이 오실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4번, 항상 의식해서 손에 힘 빼기. 마지막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점은 내가 의식해서라도 항상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고객님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이마에 필러를 맞으신 분들은 이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라도 손에 힘 빼 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애교살 필러 맞으신 분입니다. 애교살 필러를 맞으신 분 중 맞은 부위가 너무 도톰하다면 아이패치가 뜨기도 하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언더 속눈썹 붙일 때처럼 이 밑에 부분에다가도 테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필러 맞으신 모델분을 구하지 못해서 일반 모델분한테 해봤는데요. 애교살 부분을 직접 건드리시는 게 아니고요. 애교살 밑에 피부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밑으로 향하게 세로로 볼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는 거죠. 그럼 도톰하게 올라왔던 애교살이 살짝 펴집니다. 이때 너무 확 내리다 보면 눈이 떠져서 고객님들이 눈시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내려주셔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패치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언더 속눈썹이랑 빈틈 가리려고 추가로 테이핑 해주실 때는 원래 하시는 만큼에서 한 겹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기를 할 때 핀셋으로 누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한 겹 더 해줌으로써 혹시라도 올라와 있는 애교살을 찌르는 걸 방지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코 수술. 사실 코 수술하신 분들은 눈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술하는 거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신다면 말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잠붓기로 인해 콧대 부분이 높아지면서 아이패치를 붙였을 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외국인 연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렇게 코가 높으신 분들은 아이패치를 붙이실 때 코벽에 더 가깝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아이패치가 앞이 두껍고 뒤가 이렇게 얇은 편이라면
이 얇은 뒷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붙이시면 붓기 때문에 코가 더 높아져도 아이패치가 안 떠요. 아이패치를 붙이셨다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코 조심하기. 그 코가 높으신 분들은 양쪽 속눈썹 왔다 갔다 하면서 핀셋으로 콧등을 찌르거나 긁을 수가 있어요. 이 오바다 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송린이 시절 높은 코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 고객님 콧등을 긁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콧대가 높은 분들한테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용 시술 받으신 분들은 속눈썹 연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안 그래도 시술하기 어려운 분들 어떤 식으로 작업하면 좋을지 이제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앞으로는 미용 시술 받으신 분 오시면 무조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해보세요.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